2000년대 이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번의 우승을 하면서 공격농구의 전성기를 맞이를 했죠. 그런데 공격농구가 그렇게 성공을 맨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승 못하는 좌절의 아픔도 겪었고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완성형 공격농구팀이 탄생을 한 거였죠. 공격농구 어떻게 성공했고 또 이전에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시작이 스펙타클했죠.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면서 LA 레이커스가 3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이 맹활약하면서 그야말로 NBA를 제패하게 됐죠. 자, 이 기점에서 공격농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격 패턴이 다양하죠. 다양한 색깔을 가진 팀들이 등장하면서 각각을 벗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팀이 바로 LA 레이커스에 대항했던 세크라멘토 킹스예요. 크리스턴 모션 오펜스를 가져갔던 팀이었습니다. 중거리 슛과 외곽 슛이 탁월했던 크리스 에버와 하이포스트에서 동료들에게 뿌리는 패스가 일품이었던 블라디 디바, 그리고 마이크 비비,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이 아직까지 그들이 2000년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밀레니엄 킹스 시대였거든요. 자, 하지만 LA 레이커스한테 아쉽게 분패를 당하면서 우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같이 등장했던 공격농구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였습니다. 문네스 감독 아시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2000년대 중후반부터 이끌어서 현대의 공격농구의 가장 근간을 이뤘다고 하는 공격농구의 아버지, 당시 댈러스 매버릭스를 이끌었는데요. 그 당시에 댈러스 매버릭스는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한 좀 되게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죠. 신인 선수 독일에서 온 덩 노비츠키를 영입, 피니스에서 제이슨 키드, 스테판 마브레와 같이 쟁쟁한 포인트 가드한테 밀려서 출전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스티브 내시, 그리고 마이클 피니, 이런 선수들과 함께 빅3를 구성해서 아주 화끈한 공격농구를 구사하게 됩니다. 덩 노비츠키는 이때 내시와 피니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던 스태치형 빅맨이었고요. 스티브 내시는 이때 도넬스 감독에게 조금 더 시티 시도를 많이 늘리라는 주문을 받으면서 공격농구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됐던 바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딱 기점이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공격농구 흐름이었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공격농구가 크게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2004-2005 피닉스 선즈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당시 피닉스 선즈는 플레이오프조차도 못 나가는 굉장히 하위권 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이크 덴톤이라고 하는 유럽 출신 감독이 피닉스 선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선수 수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가장 마이크 덴톤이가 노렸던 선수가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에 있었던 스티브 내시였습니다. 당시 스티브 내시는 막 30세에 들어가는 최고의 전성기를 찍었던 선수였죠. 더 이상 올라갈 때와 성장할 곳이 없다는 언론과 댈러스 구단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매버릭스는 그에게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스티브 내시는 자신의 원래 팀이었던 피닉스 선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이크 덴토니의 공격농구가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자, 스티브 내시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각 포지션마다 빠른 농구와 달릴 수 있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조 존슨, 그리고 퀸턴 리처드스,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숀 메리언, 아마리 스타더바이어가 베스트 멤버를 구성하면서 2004-2005 시즌을 맡게 되는데요. 이 시즌에서 피닉스 선즈는 92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특히 이 스티브 내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농구가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공격농구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 덴토니 감독은 7 seconds or less라는 전략을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어요. 7초 이내에 공격을 한다. 서로 공을 패스하고 돌리면서 빠르게 슈팅을 한다. 슈팅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 그 중에서도 스티브 내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픽앤롤, 픽앤팝,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본인의 슈팅 능력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런앤공과 같은 트렌저 상황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스티브 내시가 중앙에 쓰고 양쪽에 조 존슨과 퀸턴 리처드스가 달려가고, 그 다음에 아마리 스타더바이어, 숀 메리언이 각각 앞쪽 그리고 뒤쪽 트레일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상황을 만들 수가 있던 거죠. 피닉스 선즈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컨퍼런스 그리고 NBA 전체에서 득점 1위, 그리고 슈팅과 어시스트에서 상위권을 랭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5년 그리고 2010년도까지 피닉스가 전성기를 구가할 시기에 이들을 거의 능가하는 극단적인 공격농구를 하던 팀이 있습니다.